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게 될 사건, 미스테리아방 이번 주는 여러분과 윤기현 전 축구선수죠. 고 윤기현 씨의 죽음의 미스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동선으로 출발했던 곳은 인천입니다. 미리 컨텐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수원으로 오고 그리고 수원에서 있었던 이상한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축구선수 윤기현 씨고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골키퍼였고 미래가 촉망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2011년 5월 4일 오전 훈련 이후에 구단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따로 하셨고요. 그리고 11시 4분입니다. 오전 11시 4분 휴대폰 전원이 강제적으로 오프됩니다. 꺼졌죠?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이 꺼진 상태가 되기 시작하고 실종이 드디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낮 12시 30분까지는 흔적은 확인됩니다. 12시 30분 이마트 연수점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도 좀 미리 말씀드리면 경찰의 주장입니다. 연수점에서 확인됐다는 것. 근데 CCTV에 대한 부분은 저도 증명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CCTV보다는 정확한 증거는 이겁니다. 당시 이마트에서 썼다라고 얘기하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에 대한 걸로만 이제 이 분의 최종적인 위치가 확인이 되고요. 5월 4일 2011년 오후 12시 30분 낮이죠. 이때 시간 이후로 이분은 아예 행방불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게 된 시간은 5월 6일 거의 이틀이 지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36시간 뒤입니다. 36시간 뒤 서울 쪽에 있는 만남의 광장이 있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향에 있는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있는 곳에서 이분의 차량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차량 안에 여러 가지의 증거물들이 남게 되는데요. 이 차량 안에 사망하신 채 확인됩니다. 차 안에서 사망하신 거죠.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차 안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함께 발견이 되는데 이 차 안에는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확인됩니다. 즉 이분의 사인은 지식사입니다. 그래서 동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까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근데 컨텐츠를 미리 찍으면서도 되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경찰 측의 말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하고 꼭 확인해서 가야 될 공간 중에 하나인데 만남의 광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도대체 언제 도착한 건지. 왜냐면 만남의 광장에 도착한 시간이 경찰 발표에 따르면 5월 4일입니다. 2011년 5월 4일 오후 11시 2분에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CCTV가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식별이 아예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200만 화소 CCTV로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30만 화소 CCTV로 도대체 사람이 왔는지 차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저도 의문입니다. 이 사진과 여기에 있는 차량이 정말 같은 사진이 될지 그걸 과연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의문이어서 그리고 경찰은 이거에 대한 증거물도 현재 폐기 처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증거자료가 명확하진 않다는 거라서 죽음에 대한 시간의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라는 문제인데 죽음에 대한 의문점이 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울 만남의 광장은 주차를 1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36시간 동안 주차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경고 딱지도 붙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서울 만남의 광장에 가서 제가 차를 주차해놓고 얼마 위에 오셔서 딱지를 붙이는지 아니면 와서 차를 빼라고 하시는지 제가 오늘 시간도 측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동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분의 동선은 이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동선인데요. 지금 왼쪽에 좀 이제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원래 첫 번째 방송에서 여기도 다 보셨을 겁니다. 좀 잘려서 와 있는데 시간적인 게 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인천, 수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가 서수지, 위에가 금토IC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동선으로 따를 곳은 지금 현재 이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저희는 현재 이쪽 광교에 지금 현재 저는 있고요. 광교에서 여기에 있는 광교 상현 쪽이 있죠. 이게 바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야지만 서수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서수지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동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수지부터 연결이 되고요. 서수지에서 쭉 올라가서 금토 IC에 도착하게 되고 금토 IC 다음 고등 IC, 정확히는 금토 톨게이트죠. 그런 뒤 그 위로 가서 현릉 IC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동선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빠지는 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등 IC.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 IC 위에서 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길이 최종적인 마지막 길, 바로 현릉 IC입니다. 이렇게 두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첫 번째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하이패스 카드 상에 찍혀있는 시간상의 문제인데,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출발을 했고요. 수원에 도착한 시간이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이상합니다. 왜냐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지금 시간이 보시면 약 한 1시에서 3시거든요. 낮 시간에 아무리 많이 막혀도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이어도 정말 많이 막힌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막힐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 오면서 중간에 부곡 쪽에서 좀 길이 막혔는데, 그렇게 막혀도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제가 오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움직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온다라는 게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도 오는 시간에 약 제가 봤을 땐 최소한입니다. 4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이상한 대로 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안에 이분이 중간에 어디서 정차를 했는지 쉬었는지에 대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의 시간이 첫 번째 섹션이고, 이미 저는 여기까지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수원에 3시 29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인서울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처음에 서수지를 지나간 부분, 바로 여기 보시는 5시 42분 49초로 나옵니다. 약 시간적으로 봐도 2시간 정도의 텀, 2시간 반 정도의 텀이 또 한 번 있게 되는 건데, 수원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시간을 쉬고 수원에서도 2시간 넘게 쉬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면 어딜 다녔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건데요. 원래 차량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어디론가 가게 되면 방범용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수원에 와서도 방범용 TV에 찍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톨게이트에 나와서 그렇게 먼 동선을 따르지 않았다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서수지에서 금토 IC, 금토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시간이 약 한 20초 정도? 20초도 안 걸린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5시 42분 49초에 서수지를 통과하고 5시 43분 7초에 그 다음에 금토 톨게이트를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7분 거리, 10km 정도 되고요. 7분 거리가 정도가 걸리는 길인데 20초 정도 안에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앞선 컨텐츠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경우의 수를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우의 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하이패스 카드 거래 내역이니까 돈을 낸 시점으로 찍힌 게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한 부분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미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들어갈 때 시간입니까? 결제될 때 시간입니까? 결제될 때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제가 만약에 서수지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돈이 안 찍혔는데 그걸 제가 금토에서 따로 내면 그러면 시간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까? 라고 했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직접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서수지를 들어갈 땐 하이패스 카드를 빼고 불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서수지를 먼저 통과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원래 서수지를 먼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수지를 먼저 통과할 때는 카드를 빼고 삐용삐용 울리면서 그냥 지나가고요. 제가 금토 IC에 도착할 때는 하이패스 쪽으로 안 들어가고 일반 톨게이트 돈을 내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돈을 내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가 전에 지금 서수지에서 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같이 결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뭐가 맹점이냐면, 첫 번째, 자살할 사람입니다. 자살할 사람이, 자기 이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왜 톨게이트가 자기가 돈을 안 냈다는 것 때문에 다시 가서 돈을 굳이 냈을까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상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정리하다가 딱 한 건데 정말 이상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서수지, 여기가 금토입니다. 아마 전 컨텐츠에 사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시간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지금 적혀있는 이 시간이 서수지, 여기가 금토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선이 따야 되는 게 맞냐면 금토 IC에 도착해서 금토 IC 걸 먼저 계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서수지에서 돈을 안 냈어요. 서수지께 먼저 결제가 돼야 돼요. 그럼 서수지 톨게이트 먼저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토 톨게이트 거를 결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토 톨게이트를 이미 도착을 했는데 금토 톨게이트에서 서수지 걸 먼저 결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토가 결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제 시스템이 왜 좀 이상하다고 저는 얘기하냐면 일단 도착하면 금토께 먼저 찍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금토께 먼저 찍히고 제가 서수지 거 안 냈는데 라고 얘기해서 서수지께 좀 더 시간이 늦게 나온다면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그 부분에서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굳이 제가 서수지에서 돈을 안 내서 라고 먼저 얘기를 자기가 던졌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주시는 분이 서수지 먼저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금토를 결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부자연스러운 건 이것뿐만이 아니고 왜 결론은 다 여기에요. 지금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죽겠다고 마음 먹고 캔 맥주도 사고 그러고서 떠나신 분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테스팅을 해볼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부분.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시간이 제가 생각한 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희는 여러분하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의 이야기가 CCTV가 거짓말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찰이 주장하는 그날 당일날이었죠. 5월 4일 오후 12시 2분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이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월 4일 12시 30분 이후에 아예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원 톨게이트까지 들어왔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금토에서 이동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좀 무서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건 12시 30분을 제가 믿는 이유는 영수증이 있기 때문이고 12시 30분 이후에 차량이 움직인 게 아니면요. 차량은 그대로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하이패스 카드만 누군가 빼서 그걸 가지고 동선을 딴 거라면 하이패스 카드 기록은 똑같이 나오죠. 왜냐면 이건 지금 차량 번호에 대해서 조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의 말을 지금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동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테스팅을 해볼 거고요. 오늘 첫 번째 테스팅은 제가 지금부터 서수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서수지에서 금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금토에서 통과를 하고 난 뒤 뭔가 다른 테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금토에서 결제를 따로 하고 그 다음 제가 현릉 IC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 근처에 과연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같이 이동합시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게 제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이 하이패스 카드. 제가 현릉 IC 진입을 하면서요. 서수지 톨게이트 전에 제가 이 하이패스 카드를 뺄 겁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뺄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톨게이트죠. 그러니까 이제 금토 톨게이트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계신 분께 제가 서수지에서 안 돼서 서수지 거 먼저 결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토 거 좀 결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이패스는 카드 없이 그냥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운전을 시작할 거고요. 채팅창은 못 보지만 어쨌든 제가 사건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면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빼면 제가 카드를 빼고 이쪽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드 뺐다고. 뭐 삐용삐용 울리면 아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보입니다. 900m 앞에. 네, 저는 이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서요. 하이패스 쪽으로
일단 뿅뿅 울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금토 톨게이트까지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금토 톨게이트까지는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상 9.6km가 남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9.6. 네, 그래서 일단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정상이라고 떴고요.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 현재 무단으로 들어온 겁니다. 서수지 톨게이트를 잘못 들어왔고 인식되지 않아서 뿅뿅 울리는 거고 카드를 뺀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그대로 금토 톨게이트까지 가고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천천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km고 원래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데 지금 뭐 차량 뭐 원활하게 그냥 뭐 차량이 그렇게 막히는 타입은 아니어서 너무 과속하지 않고요. 그냥 적당하게 천천히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토 톨게이트에 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수지에서 요금 결제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수지 면저 결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금토 톨게이트에 진입을 합니다. 금토 톨게이트에서 저는 이제 사람이 가장 없는 쪽으로 와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요. 이제 요금을 그렇게 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토 톨게이트입니다. 비상 깜빡이 먼저 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서수지에서 하이패스가 안 돼가지고 지금요? 네, 서수지 거 먼저 결제 좀 해주고 금토도 이걸로 좀 결제해 주셔도 될까요? 네, 그럼 1,800원 결제할게요. 네. 네, 주셔서 자,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결제되는 시간을 보면 지금 2개를 했는데 결제가 되면서 전화를 해서 결제를 했거든요. 지금 2개가 다 결제가 됐고요. 저에게 지금 영수증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다 저한테 다 정상적으로 생각한 대로 됐네요. 자, 이제 진입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고등IC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IC로 나가면 약간 군시설? 그런 게 있고 거기가 약간 산 쪽 꼬불꼬불한 길이라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 방범용 CCTV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은 나갈 확률도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입해서 들어갔고요. 저는 헌릉IC까지 나갈 겁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헌릉IC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은 경부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고속도로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릉IC 쪽에 우리가 내려서 잠시 차를 정차한 뒤에 그 다음에 주변 정보도 살피고 제가 지금 영수증 2장을 받았습니다. 이 영수증대로 하이패스 카드에 찍혀 있을지 아니면 다르게 찍혀 있을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보고 제가 용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수증 2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단 헌릉IC 도착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따가 하이패스 카드 내역을 확인을 해봤는데 결제 시간이 아니라 통과 시간으로 찍혀 있으면 생각한 거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받았을 때는 영수증 2개가 시간 차이가 1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통과한 게 3시 12분 그리고 아까 하나 통과한 게 3시 13분 이렇게 해서 1,000원, 800원 아까도 보셨죠? 이렇게 해서 총 1,800원이 돼 있는데 1분 정도 차이가 나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그 고지서가 나오면 우리가 되게 궁금해했던 20초 만에 어떻게 통과했지라는 그 미스테리는 풀립니다. 근데 이게 풀렸다고 완전히 풀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곧 자살할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야.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살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에 레카차 보이시죠?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야. 이 오른쪽에 레카차처럼 움직였다는 가능성 하나. 차가 어부바가 된 상태로 어디론가 이동했나? 차가 어부바가 되면은 어디에도 고리를 건 흔적은 없어요. 어차피 따로 탄 거니까. 근데 왜 하필 저기 또 레카차가 있냐? 지금 저는 헌릉IC를 나왔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양재 쪽입니다. 이제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넓은 도로 쪽으로 현재 나온 상태고요. 저 앞쪽으로 조금만 진입을 하면 방범용 CCTV가 없는 상태로 잠깐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서 저는 차량을 세우는 걸로 잠깐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른쪽에 있는 헌릉 일릉 방향 저쪽에다 잠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문화재예요. 네, 문화재 쪽이라서 여기 지금 외부에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조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헌릉 IC에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고요. 지금까지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든 카메라가 있어요. 찍히려면 무조건 찍혔어야 돼. 안 찍히는 건 절대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경찰은 그걸 확인을 안 했냐고. 난 이건 진짜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네, 저는 지금 헌릉 IC에 왔고요. 헌릉 IC에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제가 지금 총 영수증 2장을 받았어요. 이 영수증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톨게이트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여기가 서수지, 여기가 금토입니다. 서수지에서 1,000원, 금토에서 800원, 이렇게 돼서 20초 정도 텀이 나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입니다. 1,000원짜리, 이겁니다. 1,000원짜리, 그리고 800원짜리. 부탁을 드렸는데 반대로 하셨네요. 제 말 이해하세요? 난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결제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서수지 거예요. 이게 금토 거예요. 시간 반대로 나오죠. 제가 그 제보를 그렇게 받았어요. 이거 혹시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반대로 난 결제할 걸 왜 알고 있었냐면, 이거 톨게이트 직원분이 저 전에 거 안 냈는데 전에 거 먼저 결제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이분은 금토 거 먼저 결제를 하면서 전화를 해서 서수지의 차량 번호를 부르면서 미납됐다는데요 하면서 서수지 걸 결제해줄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게 맞아. 난 그래서 이게 시간이 바뀔 거라고 난 알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안 맞는다고 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아니 어떻게 시간이, 물론 이건 뭐 사실 이 부분은 톨게이트 직원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저도 생각은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반대로 결제되는 게 맞다니까? 왜냐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서수지 쪽에다 전화를 해서 방금 차가 통과했다는데 결제가 안 됐대요. 차량 번호 불러주고 그 금액 확인하고 그리고 찍어주는 게 맞거든. 그럼 원래는 반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대로 내용이면 이 내역에서는 이거 두 개의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정확히 금액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걸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고, 물론 뭐 그때 당시에 피해자분이 이제 지나가셨을 때 뭐 그때만큼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시간 차이는 여기서는 1분으로 나와요. 초 단위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 하이패스 카드 거래 내역을 떼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서 제가 확인을 해봤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수지 먼저 결제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아까 음성 들어갔지. 서수지 먼저 결제하고 그다음 금토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토 먼저 하셨어요. 금토 하시고 그다음 서수지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더 자연스러운 게 맞아.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긴 금토 톨게이트였어? 금토 톨게이트 차량이 도착해가지고 전에 미납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분께서 일단 전화하면서 금토 거 찍고 나고 그 다음에 서수지 거 결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왜냐면 거기는 차가 뒤에 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기록대로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결제해주신 분은 네 라고 하면서 서수지에 먼저 전화해서 서수지 거 확인하고 서수지 거 미납이네요 라고 하고 톨게이트 찍고 이렇게 했던 거. 물론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저도 이거 생각 다 하고 온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는 있어요. 딱 통과할 때, 그러니까 오늘 제가 2가지는 못했으니까 할 수가 없죠. 한 번밖에 통과 못하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서수지에서 결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분한테 저 서수지에서 결제가 안 된 것 같아요. 확인 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라고 하고 전화해서 서수지에서 확인이 안 되셨네요. 안 되셨어요. 그럼 그거 좀 결제 좀 해주세요.
아, 네, 찍고 그 다음에 금토 거 찍고 이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금토 톨게이트에서 그 시간에 그 윤기현 씨 차량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억했겠지. 그러니까 없잖아, 그 목격자가. 통과할 때. 그러니까 목격자가 제가 봤어요. 윤기현 씨가 그때 와가지고 톨게이트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없잖아. 아니, 이건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윤기현 씨 봤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윤기현 씨 만났어요. 제가 윤기현 씨 봤어요. 아예 없어요. 그 이상하다고, 이거. 원래는 이것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조사 안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경찰 딱 봤을 때 야, 좀 동선 이상하다. 결제 내역 이상하다. 확인 좀 해봐. 목격자 없네? 뭐야? 동선에 있는 CCTV 확인해봐. 차량 움직인 거 맞는지. 근데 확인도 안 했어. 왜 안 했냐고요. 이거 기자도 마찬가지고 프로파일러분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경찰부터 조사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찰을 조사해봐야 된다고. 이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안 했잖아. 아까 제가 저게 뭐지? 돌린 거 보셨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 녹방 돌린 거. 거기서 뭐라 그랬지? 직장 온도도 조사 안 했어. 일단 사망한 시신이 있으면 기본적인 수사 방침은 직장 온도 체온부터 재야 돼요. 근데 직장 온도 체온을 안 잰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11시에 차량 들어와가지고 자살하는 거 자살 맞으니까 안 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사실 어떤 경찰이 딱 보자마자 자살 맞네, 번개탄이네, 자살이네, 누가 이래.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자살이니까 안 해야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망한 사람은 자살이든 변사든 뭐든 간에 사망 시간을 추적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상한 변사건 뭐건 간에 언제 죽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시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직장 온도 체온을 먼저 재봐야 돼. 직장 시간을 재가지고 그래서 대충 이제 사망 시간 확인해 봐야 돼. 안 했잖아. 그거 정말 수사 기본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컨텐츠를 하니까 알게 된 지식이지만 이건 다 그래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본적 방침은 시신을 보게 되면 무조건 아예. 그러니까 자살로 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살이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살이어도 해야 될 걸 진짜 안 한 거야,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건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한번 여러분하고 테스팅을 여기서 한번 첫 번째 단계, 물론 이따가도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확인해 볼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저는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가능성은 이거 아니야? 상식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딱 편안하게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이 동선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곧 자살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 어쩌다 한두 번의 우연은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어쩌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번개탄 실험은 못해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라서. 그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되게 이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동할 곳은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과 헌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헌능IC를 나갈 때는 무조건 CCTV가 하나 있어요. 봤죠? 톨게이트 나갈 때 있는 거. 무조건 있어요. 그 방법 다 있어요. 여기도 문화재거든. 있어요. 왜 차량이 확인이 안 되냐고. 차량이 있어야 돼요.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그때 당시 첫 번째. 방금 보셨죠? 저 되게 우연이었지만 운전하다가 지금 거의 다 왔을 때쯤 옆에 레카차가 차 한 대 싣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거면 가능해요. 그러면 그 차량, 실은 차량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도 안 찍혀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애초부터 하이패스 카드를 달고 다녔던 차량이 다른 차량. 그러니까 하이패스 카드랑 실제 운전했던 차량이 다른 차량. 그럴 수 있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옆 차선에 있다고 안 찍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너무 카메라도 많고 반복용은 다 찍혀요. 근데 그걸 왜 확인 안 했냐고. 닦아놓고 얘기해줄게. 경찰이 이거 자살로 몰아가려면 자기들도
이거 동선 맞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찾아가지고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일로 갔잖아, 일로 갔잖아, 일로 갔잖아. 이게 맞거든? 안 보여주잖아. 경찰이 안 찾잖아. 없잖아. 왜 없냐고. 경찰도 그걸 자살로 몰아붙이려면 봐봐요, 동선 있잖아요. 자기가 차 뭔가 맞아.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하이패스 통과했잖아. 봐봐. 톨게이트 통과하는 거 사진 찍혔잖아. 이 차량이에요. 이 차량 여기 통과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마트 이후에 없어요. 이마트 이후에 아무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마트 이후에 아예 어떠한 정보도 없다라는 건 그냥 저는 그냥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마트 이후에 정보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 이후에. 왜냐면 이마트 이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게 그냥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 뭐라고 거짓말이냐면 경찰이 자살이라고 추정하는 이유 첫 번째 뭐였냐면 윤 씨가 자기 노트북으로 뭐 연탄 자살, 번개탄 자살 이런 걸 검색했다고 해요. 그 시간이 나오거든. 근데 이 시간을 변경해요. 왜냐면 경찰이 주장했던 그 첫 번째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때 그 시간이 수원 톨게이트 들어가기 9분 전이었어. 9분 전에 어떻게 노트북으로 운전하면서 노트북으로 그걸 쳐. 어떤 핸드폰이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누가 노트북으로 톨게이트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무슨 수원 톨게이트 9분 전이면 뭐 굳이 얘기하면 북수원 쪽일 거야. 북수원에서 동수원 가는 방향일 건데 누가 거기서 그걸 검색하고 있어. 위험하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다가 그 수사 결과를 바꿔요. 시간을 오전으로 바꿔버려요. 자기들이 뭐 컴퓨터가 뭐가 변경돼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보고서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보고서 내용이 바뀐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사건 터졌다, 결과 나왔다, 이 안에 있는 과정을 짜맞췄다?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 난 이 사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냥 경찰 제대로 했다는 생각 들어서 눈꼽만큼도 없어. 제대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로. 나는 경찰이 잘한 건 잘했다고 했어. 그리고 경찰의 편도 든 적 많아요. 나는 진짜 그랬잖아. 난 저번에도 여러분하고 영동 사건 할 때도 사람들은 영동 사건에 경찰을 욕했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 경찰분이 쓰신 글을 먼저 읽어드렸어요. 난 그만큼 내가 찾아본 데에서 경찰분 노력하셨고 검찰 다 노력했으면 그건 인정해야지고 어떻게 그걸 왜 아니라고 해. 그럼 맞다니까 나도. 근데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수의 경찰이겠지만 난 그 경찰들의 말을 못 믿겠어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프로파일러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기자들도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실제 현직 프로파일러들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경찰만 말이 된다고 하냐고. 난 이거 이해 안 가요. 난 정말 이 사건은 이건 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말이 맞아. 경찰을 재조사해야 돼요. 경찰이 재조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확인해봐야 돼. 이건 정말 이상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거든. 지금 여러분하고 현재 제가 이곳에 있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뭐 좋은 얘기 해줬는데 봐봐. 이게 내역서예요. 아까도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되게 동선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의 말대로면 마트에 들렸어. 그 CCTV도 공개도 안 해. 다만 윤 선수가 마트에 들렸다라는 게 확인되는 이유는 이 영수증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있으니까 영수증 마트에 들렸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지. 이것조차 없었으면 그 사람이 마트에 들렸는지 믿지 않아요. 왜냐면 CCTV 공개 안 해주니까. 근데 그것도 쳐. 그럼 거기까지는 있었다고 칠게. 근데 이걸 샀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산 이 내역 안에 맛밤, 찹쌀, 포카칩, 감귤 그리고 쌀로 고소한 맛 그리고 캔맥주 그것 빼고는 없어요. 왜 번개탄 왜 안 샀는데? 금액 2790원 현금 결제 왜 없냐고. 번개탄을 샀었어야지. 안 샀잖아. 그러면 번개탄 또 어디서 샀는데?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려요? 저 지금까지 동선 보셨죠? 제 지금까지 동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은 두 군데예요. 첫째, 수원 광교. 근데 수원 광교 쪽에서 살려면 동선 IC에서 차를 내려서 분명히 방범용 CCTV에 찍히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슈퍼로 갈 수 있어. 인정? 안 찍혔잖아. 그러면 번개탄 거기서 못 사요.
두 번째는 여기 헌릉 IC에 내려서 이 근처에 있는 뭐 그런 그러면 또 찍혀요. 방범용 CCTV에. 안 찍혔잖아. 그럼 어디서 샀냐고. 지금 여기 오는 길에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오는 길에 뭐 휴게소 없잖아. 없어요. 용인서울고속도로 내에는 휴게소가 없거든. 그럼 어디서 사 이걸?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전에 사놨다. 왜? 그럼 미리 전에 샀으면 그 내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그럼 경우의 수 진짜 하나밖에 없어. 예전에 사놨는데 그 뭐 영수증도 없고 기록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 확인이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누군가가 사놓은 거 갖다 그냥 들이밀고 그래서 타살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하고 보시면 제가 이 컨텐츠를 왜 이렇게 깊게 하냐면 이건 보면 볼수록 되게 이상해요. 그치 핸드폰 초기화했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봐봐요. 제가 이상하다고 의혹 제기한 것들에서 지금 몇 가지만 지금 테스팅을 해보는 거잖아요. 테스팅을 해보는 것조차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테스팅을 해보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게 왜 자살이야? 이거잖아.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만남의 광장으로 갈 겁니다. 바로 실제 윤씨가 차량을 주차했던 이곳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만남의 광장으로 갈 건데요. 헌릉 IC예요. 여기가 헌릉 쪽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가는 길도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가 양재를 지나가는 길이라서 원래 뭐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만남의 광장, 네, 부산 방향입니다. 한 14분 정도 걸리네요. 출발하겠습니다. 다 왔네요. 여기 돌면 바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광장 진입하고요. 만남의 광장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진입이 되는지. 이제 저는 만남의 광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커브만 돌면 바로 만남의 광장이에요. 지금 차 안 막히니까 아마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실 겁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이라는 표지판. 이쪽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바깥쪽 이쪽에 주차했습니다. 이 바깥쪽 쪽 이쪽으로 갈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쯤입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이 물론 이제 차량을 직선으로 세워놓으셨지만 여기쯤이겠네요. 여기다 세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당시 사건 현장이에요. 아마 그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게 똑같은 자리에 왔다라고 아실 것 같은데 차량은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직진이었고 지금은 사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당시에 차량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는 지금 비슷한 곳에 와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차량은 아예 사이드에 붙여서 세워져 있었고요. 이런 곳입니다. 지금 이곳과 되게 유사한 곳에 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장소. 아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사진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단 CCTV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CCTV가 보여요. 곧바로. CCTV는 총 3곳에 있어요. 3곳. 총 3개입니다. 뭐 많이 있지는 않아요. 보이시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가 저기 끝. 네, 카메라는 총 3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저기입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 카메라가 찍는 위치 자체를 보면 제한이 있습니다. 다 찍히는 게 아니고요. 당시 카메라에 화소도 있었고 사진적인 부분을 확인해보면 찍는 부분에 약간 제한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저 앞쪽 제가 지금 얘기한 요 정도 두 번째 라인 정도까지는 찍혀요. 근데 지금 제가 주차해놓은 당시 윤씨 차량이 있었던 곳까지는 아예 안 찍혀요. 찍힐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아예. 그 위치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에요. 여기 서서 보면 저기 보여요. 차량 주차하고 있는 거. 장기 주차 금지라는 팻말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여기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기도 하고, 네, 너무 운전하면 힘드니까 화물차들도 많고요. 차량 통행이 되게 많고, 저기 이제 레카들도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자, 일단은 저는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고요. 한 30분 정도는 이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정말 이 차량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저도 그 시스템이 궁금해요. 지금 여기 제 눈에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밖에 나오셔가지고 뭔가 확인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안에 와서 사람들이 있는데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가셨다. 글쎄, 누가 믿을까? 사장님 죄송한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1시간 이상 주차하면은 딱지 같은 거 붙는 거예요? 여기는 1시간 이상 못 되게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체크해요.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시간대로 정기적으로 예, 보시는 거예요? 체크해요. 만약에 여기에 막 30시간씩 차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딱지 끊고 그러죠. 그럼 무조건 딱지가 붙어요? 그 시간을 그렇게 오래 세우는 것 같으면 저 안에 저기 유리 주차장에다 넣어야 돼요. 저기 예. 오래 세우면? 예. 오래 세우는 거는 거기다 넣으면 저는 24시간 하루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그럼 여기를 이쪽은 계속 관리 24시간 다 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고생하시는구나. 그러니까 8시간 넘어가, 8시간부터 24시간까지는 요금이 똑같이 12,000원이에요, 저기는. 저기는? 예. 그럼 여기는 1시간마다 해서 1시간마다 계속 붙는 거네요? 네, 이거 체크해요, 그래. 네, 일단, 네, 제일 궁금했던 건데, 지금, 일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청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린 건 그렇고, 어쨌든, 관리는 하시고, 지속적으로 보신다고 하고, 딱지 같은 거 붙이신다고, 지금 총 3분이 계세요. 네, 총 3분이 계시고, 뭐라고 해야지? 형광색 조끼를 입으시고 지금 하세요. 형광색 조끼 입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네, 여기는 네, 길게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맞는 거고요. 네,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시간 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와서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어쨌든 체크하는 부분에서 체크를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손짓을 못 보셨을 텐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지 했는데 이렇게 도시다가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쓰신대요. 그러니까 좀 오래 있는 차, 이게 좀 이게 차량 번호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번호를. 그래가지고도 이제 시간을 봤는데 또 있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다 이제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시간은 아니에요. 딱 1시간, 1시간 이건 진짜 아니고, 봤을 때 오래 있는 것 같으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봤을 때 오래 있다라는 기준이라면 이렇게 지금 다 또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3분이 지금 계신데, 이런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30시간 못 버텨요. 그러니까 30시간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뭐 길어봐야 사실 뭐 한 4-5시간? 4-5시간 정도 되면 뭐 붙일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든 느낌은 이거예요. 1시간에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든 느낌은 5월 6일 11시 30분, 11시 한 45분, 49분 이 사이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6시간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주면 새벽 시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 그러니까 한 새벽 6시? 새벽 5시 정도부터 11시 발견되기 사이 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지금 들었어요. 여기 막상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다라고 생각이 좀 들면은, 그래도 어쨌든 30시간은 아니에요. 내가 36시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으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순찰 도시락 차가 계속 있으니까,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뭐야 하고 깨우려고 봤는데 옆에 이제 번개탄이 있었던 거고,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는 건, 여기서 36시간 정도를 차를 그대로 뒀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시간이 말이 안 돼요. 저도 여기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예. 그거 잘못된 낭설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하고 지금 가야 돼서 뭐 하나 떼야 될 때가,
오늘 첫 번째로 금토 IC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하나 했었고, 이제 가서 테스트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차량이 아예 확인되지 않는 것, 여기에 와서도 5시간 정도 이상은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것,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자살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차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자기가 번개탄 피우고 연기 미친 듯이 나는데 밖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었으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에서 불을 피웠다? 난리 나죠. 안에서 불을 피우면 막 여기 보셨죠? 불꽃 막 올라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방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여기가 녹았어야 돼. 화력 때문에 이런 데가 탔어야 돼요. 의자도 탔었어야 돼. 근데 사진 보시면 알지만 의자, 밑바닥 어디도 탄 데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불을 붙인 게 맞아요. 밖에 불을 붙이고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의 느낌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밖에서 만약에 번개탄 불 붙이면은 연기 엄청, 이거 어떻게 몰라 이걸. 난 여기가 사건 현장지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건을,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 자살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는 자살할 곳은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많은 공간에서 자살한다고? 자기가 발견될 확률이 너무 높은데? 그리고 차가 썬텐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는 차를 이게 레카 같은데 어부바에서 돌아다녔다. 그래서 아예 티가 안 났다. 아니면 애초부터 차량은 다른 데 누군가가 갖고 있었고 하이패스 카드만 빼가지고 누군가 그 하이패스 카드로 돌아다녔다. 이 느낌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윤씨 차량, 윤 선수의 차량은 어디에도 찍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찍힌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신이 되게 평온한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거.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술을 진짜 많이 먹는데요. 술을 되게 많이 먹고 이미 잠든 상태, 아니면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왜냐면 못 버틴대요, 그 연기를. 그러니까 맨정신에 여기다가 연탄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번개탄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불가능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술을 먹거나 수면제를 먹는데, 지금 이 선수는 수면제 반응도 없었고 알코올 반응은 있었어요. 근데 알코올도 중요한 건, 알코올 반응은 있었지만 맥주 반 캔밖에 안 나오는 거였지. 그러니까 완전 취한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맨 정신의 상태에서 맥주 반 캔 먹은 상태에서, 축구 선수면은 일반적으로 뭐 술을 잘 먹든 뭘 먹든 어떤지 모르겠지만 체력이 좋은 사람이 맥주 반 캔. 근데 맥주를 총 6캔을 샀는데 3캔이 없잖아. 3캔을 사라졌어요. 3캔만 차에 있었어. 그럼 반 캔만 마셨으면 나머지 2캔 반은 어디 갔냐고. 그게 혈중 알코올농도 남은 걸로 해서 공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거. 3일까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음주 범죄자를 3일간 잡을 수 있잖아. 이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상식적으로 아실 거니까. 음주한 사람은 3일 이후에는 못 잡아요. 아예 혈중 알코올농도가 빠지기 때문에. 근데 3일 이내까지는 잡으면 피검사해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그때 당시 뭐 음주 당시에 얼만큼 먹었는지 계산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계산했을 때 최대치가 맥주 반 캔이에요. 맥주 반 캔. 그럼 나머지 2캔 반은 누가 먹었냐고. 먹은 사람은 없어.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고, 누가 봐도 뭔가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건은 앞뒤가 되게 앞뒤가 안 맞, 그러니까 우리가 엇박이라고 하잖아. 박자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건 엇박치고 있어요. 계속 박자 안 맞아 이거. 이걸 누가 보고 이걸 자살이라고 얘기해. 좀 미치지 않고서야. 난 자살이라고 생각 절대 안 들어. 이걸 지금 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걸 누가 자살이라고 그래. 진짜 현장에 와서, 여러분도 지금 저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보셨는데 지금 다 보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게 미스테리한 점 3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한 걸 3개만 얘기해도 더럽게 이상하다니까? 근데 경찰만 괜찮대. 진짜 이상한 거야.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안 맞고 저렇게 얘기해도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왜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여러분, 이제 저는 금토 IC로 다시 금토 톨게이트로 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기록을 뽑아봐야 돼요. 진짜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돼. 이걸 확인하러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 카드의 하이패스 내역을 찾기 위해서요, 이제 금토 톨게이트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9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요.
한 19분, 20분 정도 뒤면은 이제 오늘 컨텐츠가 다 끝나는 거네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요, 제가 아까 컨텐츠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서수지 IC에서 금토 IC를 통과할 때 했던 그 20초의 알리바이를 한번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의 내역을 지금 제가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뽑았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록과 동일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나오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러 직접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가서 그 내역서를 봐보고 어떻게 찍히는지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금토 톨게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컨텐츠 찍으면서 시작에 서수지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빼고 금토에서 제가 결제를 했고요. 내역서를 제가 하이패스 내역을 떼고 그 하이패스 내역이 과연 똑같은 건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제가 삼각대를 직접 갖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그냥 따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이패스 카드 내역 좀 떼러 갔거든요. 카드 불가시게. 아니, 카드 내역 좀 뽑으려고. 하이패스 카드 결제하는 거. 여기 겁니까, 여기? 네. 감사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시는데 아, 그건 아니고, 그럼 20만 제가 원, 20만 원만요? 서수지에서 요금이 안 나오고, 네. 저기 아까 금도 통과하시면서 네, 아까 결제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내역서를 뽑으면 그 1,000원은 안 나와요? 네. 800원만 나와. 아니면은 완납장은 영수증을 드리면 안 돼요, 고객님? 그냥 하이패스 카드 내역이라는 거 뽑는 거라서. 그거 한번, 근데 그거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그러면? 800원 사용하신 거? 네. 네, 잠깐만요. 그게 안 나오는구나. 네, 미납권 수납한 거는 미납권, 수납권은 하이패스 카드 내역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딱히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일부러 소리를 잠깐 켰는데 제가 오늘 통과해서 미납 내역이 나왔던 부분은 안 나온답니다. 이게 어떻게만 확인이 되냐면 지금 오늘 제가 카드를 쓴 내역이 금토 IC에서 결제한 것만 나왔어요. 금토 IC의 결제만 딱 떴고, 제가 미납대에서 결제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게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장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금액이 1,000원이 빈다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적인 면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만.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계산이 2번 됐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20초 걸렸습니다. 이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하고 여기에요. 이게 금토 IC에서 결제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게 서수지 거예요. 서수지께 결제된 시간이 2018년 6월 14일 3시 13분 8초. 금토 IC가 결제된 거 보시면은 6월 14일 3시 12분 48초. 시간은 정확히 20초 차이예요. 우리가 그때 봤던 결과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제된 시간만 놓고 봤을 때 얘기예요. 결제된 놓고 시간을 보면 금토 IC에서 2번 결제가 됐다는 건 맞아요. 그럼 20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20초에 대한 이거 뭐야 라고 했던 부분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금토에서 확실히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윤 씨는 서수지 톨게이트에서 요금이 안 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금토에 와서 하이패스로 지나가지 않고 일반으로 지나가서 일반에서 저 서수지에서 돈 안 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납부를 해서 20초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얘기와는 다릅니다. 얘는 시간이 반대로 적혀 있고요. 얘랑 시간이 반대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루트로 얘기를 하면
먼저 금토께 결제가 됩니다. 저도 금토께 먼저 결제됐어요. 이게 금토잖아요. 금토께 결제되고 그 다음에 서수지께 결제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뭐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왜냐면 내가 금토에 와서 저 서수지 거 미담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화해서 차량 번호 얘기하고 확인하면서 금토 거 먼저 결제를 하니까 원래는 두 개가 바뀌는 게 맞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뭐 이렇게 굳이 억지로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금토에 도착한 윤 씨가 저 서수지에서 미납된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럼 그쪽에서 그걸 보고 전화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여기 진짜 미납됐네요? 그럼 그거 카드로 먼저 결제해 주세요. 그럼 카드를 결제했어요. 그 다음에 금토 것도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금토에 결제되면 20초 차이로 서수지 그 다음 금토 이렇게 나와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지금 저도 아까 들어갈 때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알죠? 서수지 먼저 결제해 주세요.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 서수지 먼저 결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토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서수지 거보다 금토께 먼저 결제가 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상하다고 저는 느끼는 거냐면, 이제 곧 자살할 사람이 서수지에서 처리가 안 됐다고 금토에 와가지고 그거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처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우연성을 얘기를 하죠. 어떠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콘텐츠를 진행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상해서예요. 너무 이상했고 말도 앞뒤가 안 맞았고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제가 이 콘텐츠를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이 어떤지 저도 궁금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몇 개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 윤 씨입니다. 이분에 대한 내역은 어떤 것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분에 대한 행적은 되게 미스테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뜬금없이 인천에서 수원까지 왔고요. 수원까지 오는 동안에도 시간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걸릴 필요가 없는 공간인데 수원에 와서도 2시간 반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찍힌 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얘기한 이곳 용인서울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을 남긴 건 이거였고요. 물론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왜 굳이 자살할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되게 많은 미스테리한 흔적들이 많이 남습니다. 분명히 조사를 했고 구매를 했습니다. 술도 샀고 술도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내 뒷트렁크, 뒤쪽 좌석에서 다 확인됐습니다. 이날 구매했던 모든 내역은 다 이렇게 확인이 됐죠. 뒷좌석에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곳에 구매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게 하나가 라이터와 번개탄이에요. 그 번개탄은 차량 내부 조수석에서 확인됐고요. 차량도 굉장히 이상한 곳에 주차가 됐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이고, 그리고 화물차들이 놓아지는 곳, 그것도 주차를 굉장히 삐딱하게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어디에도 확인되지가 않은 게 있습니다. 200만 화소 찍어도 차량이 뭔지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데 30만 화소 가지고 이걸 확인했다고 얘기하는 경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차량이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레카차에 실렸는지, 아니면 하이패스 카드만 따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정말 윤 씨가 자살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모든 동선에서 CCTV를 피해서 다닌 건지,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스테리 컨텐츠 진행하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